자, 여러분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에서 연구교수를 하고 있는 조재희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번 2022년 7월부터 제가 연구를 시작해서 1년차 연구에서 연구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제가 수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주제가 뭐냐면은 영국 근대 초기 드라마의 외연 확장, 자코비안 드라마의 디지털 미디어 전유입니다. 제목이 너무 거창하죠. 자, 그래서 특히 저희들이 가엾게도 그녀가 창렬한이라는 이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께 한번 강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제가 1차부터 8차까지, 그죠? 그 전체 내용은 제 논문을 기준으로 해서 서론과 본론, 결론, 그죠? 특히 본론에서는 극 공연과 각색 작품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는 무대 연출과 디지털 미디어 전유로 본 극의 현대적 기표 해석입니다. 그리고 결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오늘은 1년차가 아니라 1차, 그죠? 1차 수업에서는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주차 강의에서는 서론에 있는 내용으로서 자, 자코비안 드라마 중 존 포드의 가엾게도 그녀가 창렬하니에 대한 이 작품을 그죠? 언급을 할 것이고, 두 번째는 2012년 데클란 도넬란 감독의 칩 바이졸 극단이 런던 발비컨 극장 등에서 공연한 것으로 작품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왜 이것을 선택했는가를 밝히겠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재매개라는 측면에서 공연이 연출적으로나 주제적으로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작품을 특히 이때 공연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서론에서 언급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존 포드, 우리가 존 포드라고도 발음하는데요. 자, 이 존 포드 작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존 포드는 시기적으로는 1586년에서 1639년경에 그죠? 생존했던 작가였습니다. 이 당시에 그죠? 특히 존 포드 같은 경우는 엘자베스 여왕과 그 다음에는 제임스 1세 두 시대 두 왕을 겸해서 생존했던 작가였기 때문에 좀 뭔가 작품에서도 그들의 그죠? 두 왕의 어떤 그러한 그 시대의 배경이 작품에 반영되지 않았겠나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영국의 자코비안과 캐롤라인 시대. 캐롤라인이라는 것은 제임스 1세, 그죠? 그 시대도 되고 조금 뒤에도 겹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왕 시대적으로 조금 포괄적으로, 그죠?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는 작가이기 때문에 좀 남다르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극작가이자 신으로 영국 르네상스 시대의 마지막 주요 작가라고도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옥스포드 엑세터 대학에서, 그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법률도 공부했습니다. 법도 공부했기 때문에 이렇게 법적인 그죠 내용이 작품 속에서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그죠 생명의 선이라든가 특히 작품이 많습니다만 그죠 저게 많습니다만은 특히 여러분들이 조금 유념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뭐 안타깝게도 그녀가 창렬하니 티스피트 시스 홀 이 작품과 자, 상심이라는 또 브로큰 하트 이 두 작품이 좀 많이 연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포드 같은 경우에는 끔찍하고 선정적인 주제를 솔직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선정적인 것도 많이 표현을 했고, 자, 그 다음에 1642년에 그죠? 그가 뭐 죽고 얼마 되지 않아서 청교도 영향 아래 있던 의회가 런던 극장을 폐쇄하고 그 결과 영국 극문학도 침체하게 됩니다. 그의 작품에서는 청교도 혁명을 앞둔 그 앞에 그죠? 전조,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불안이라든가 기존 가치 붕괴 양상이 좀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따가 제가 그죠? 제임스 1세 시대 당시 어떤 정치적인 어떤 문화적 그런 배경에서도 이런 성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자코비안 특성을 볼까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영국 근대 초기 드라마의 외연 확장입니다. 자, 영국 근대 초기 드라마 같은 경우는 보통 영국의 16, 17세기 그 시대를 보통 우리가 영국 근대 초기
라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카테고리에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는 제가 자코비안 드라마의 디지털 미디어 전후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자코비안 그 드라마라고 했기 때문에 자코비안의 어떤 특성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물리적으로 시대상으로 그러니까 자코비안 제임스 1세라 그러면은 제임스 1세의 어떤 그런 재임 기간을 얘기하죠. 1603년에서 1625년을 그죠. 요 시대를 우리가 통상 자코비안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셰익스피어 극가는 좀 다르게 과도한 폭력성과 강한 성적 이미지나 체제 전복의 특성으로 인해서 저평가가 지금까지 많이 되어져 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평가되어져 왔기 때문에 제가 이걸 연구하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게 이 당시에 그죠? 그 자코비안 그게 이렇게 선치된 이미 많이 그죠? 이렇게 선치를 한 이러한 뭐랄까 현대적인 자코비안 포스트 모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러한 포스트 모던적인 이러한 특성이 새로운 미래 지향적 담론의 전유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영국 근대 초기 드라마 그죠? 외연 드라마, 외연 확장에 이런 특성들이 굉장히 많은 이바지를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었지 기존에 이러한 자코비안을 평가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 수잔 베넷 같은 경우는 최근 공연과 TV 및 영화를 통해서 근대 초기 자코비안 드라마의 재유행을 두고 현대 자코비안 텍스트라고까지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결국 자코비안 드라마에 선치된 현대성을 부각하게 된다는 말이죠. 더 나아가서 자코비안 드라마의 어떤 퇴폐성이나 선정성은 작가들의 연극적 상상이 고갈된 결과가 아니라 뭔가 새로운 출구를 모색하려는 미학적 실험의 산물입니다. 미학적 실험의 어떤 그러한 산물, 결과로 본다라고 필숙 연구자는 또 이렇게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장처럼 현 시점에선 그죠? 자코비안 드라마에 담지된 포스트 모던한 주제와 더불어 그걸 현대적 관점으로 각색하고 이를 촬영해 디지털 매체 공간, 그죠? 디지털 플랫폼에 있는 이런 공간에서 재매개시키는 작업으로 새로운 출구의 모색이 이루어진다라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뭔가 이런 것들을 재미있게 통해서 스크린화하는 게 아니라 재미있게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체와 매체 사이에 그죠? 재미있게란 것은 뒤에서 언급하겠지만은 재매개라고도 얘기하지만은 어떤 분은 재매체라고도 얘기합니다. 매체와 매체 사이를 연결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 연구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재매개되고 있는 자코비안 드라마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특히 영미 문화권에서는 밑에서 보시다시피 그죠? 파스칼 에비셔라든가 그죠? 이러한 대부분의 많은 비평가들 뭐 수잔 그린 할그, 로리 오스본, 존 와이버라든가 피터 키르완 같은 이러한 활동하시는 연구자들이 근대 초기 드라마를 재매개와 관련해서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자, 이들은 셰익스피어를 포함한 근데 초기 연극이 그죠? 온라인 트레일러 영상입니다. 홍보 영상을 얘기하죠. 여기를 포함한 디지털 패러 텍스트로 전환되어서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으로 진입하는 디지털 문화를 많이 연구해 왔습니다. 자, 온라인 플랫폼은 여러분들이 패러 텍스트라든가 상호 텍스트 및 공연 전후의 내용 형식을 띈 뷰어를 포함한 라이브 공연의 보충 용도로도 많이 기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라이브 공연은 그죠? 여러분들 TV라든가 비디오 및 영화를 다양한 방식으로 복제하려고 하며 디지털 미디어를 통합하려고 합니다. 자, 반면에 국내 연구자에서는 이렇게 재매개와 관련된 연구가 좀 없습니다. 자,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서 특히 셰익스피어와 우리가 보통 셰익스피어로 이렇게 보통 많이 나누고 있는데요.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 자코비안 드라마의 디지털 미디어 작업이 2000년 이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연구가 없습니다. 이런 관계로 연구자가 근대 초기 드라마, 이를테면 자코비안 드라마의 디지털 미디어 전유, 디지털 미디어 쪽에서 그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품들이 활용되고 이렇게 전유되는가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이제 상황을 제가 고찰해서
영국 근대 초기 드라마의 외연이 새로운 형식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제가 밝히는 것이 저의 연구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는 거죠. 특히 여러분들 제임스 1세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겠죠. 자, 제임스 1세는 제임스 1세부터 앞에는 엘리자베스 여왕까지가 튜더 왕조였죠. 제임스 1세부터 스튜어트 왕가가 시작됩니다. 자, 스코틀랜드에서 그죠? 여왕을 하던 메리 1세의 아들로서 결국 얘기하면은 엘리자베스 여왕과 결국은 제임스 1세가 사촌간입니다. 그렇지만 메리 1세가 그죠? 스코틀랜드로 넘어가서 이복 언니죠. 가서 여왕을 하던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그래서 메리 1세가 사망하자 그의 아들인 그 당시에는 영국에서는 제임스 1세지만은 스코틀랜드에서는 제임스 6세였습니다. 자, 그래서 제임스 6세가 결국은 영국으로 후계자가 없으니까 영국 본토로 넘어와서 제임스 1세라는 그죠? 타이틀을 갖게 되고 그래서 스코틀랜드와 그 당시에 이제 영국을 두 국가를 동시에 그죠? 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603년에 그죠? 두 국가의 왕으로서 특히 제임스 1세 같은 경우는 왕권 신수를 굉장히 강조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의회와의 갈등이 늘 잦았습니다. 자, 그리고는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귀족에게 암살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 당시가 굉장히 음산하고 굉장히 뭔가 부정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가 많이 투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제임스 1세 시대 당시에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자유라든가 혁명이라든가 뭔가 무정부주의라든가 그 권력에 저항한다라는 이러한 어떤 메타포들이 굉장히 많이 출현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렇게 그 당시에 의회에 그죠? 가톨릭계에서 의회를 폭파시키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음모를 꾸몄는데 결국 밀고자로 인해서 그것이 무산되게 되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종교적인 갈등도 굉장히 크게 됩니다. 가톨릭이라든가 그다음에 영국 국교, 그다음에 청교도 굉장히 있겠죠. 세 종교 분파들이 서로 갈등을 겪게 되는 어떤 그러한 시기,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1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잘생긴 젊은 남성 그죠? 남성 신하들에게 애정 표현을 아주 노골적으로 했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우리가 디지털 미디어 전유 재매기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매개론, 아까 얘기했죠. 재매체론이라고도 얘기하지만은 볼토랑 그죠? 그루신 이 두 분이 이제 표현했던 언어로서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미디어가 그 자체로 다른 미디어 속에 융합되거나 표상되는 그런 유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라이브 공연 같은 경우에 디지털 미디어라는 환경에서 또 다른 형식의 미디어로서 계속 그죠? 계속 그 플랫폼에서 계속 재미있게 된다는 어떤 이런 형식을 띠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영국 그죠? 근데 드라마가 영국 국립극장 내셔널 티어터는 줄여서 NT라고 합니다. NT의 라이브라든가 TV 방송, 특히 BBC 그죠? 이런 공연들이 특히 셰익스피어 작품을 디지털화 하는데 굉장히 많은 그죠?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 작품이 디지털 작업하는 데서 성취된 기술적 축적으로 그죠? 어쨌든 간에 많은 NT에서 많은 덕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영국 근대 드라마들이. 자, 이러한 환경 덕분에 자코비안 드라마의 NT 라이브 작업이나 그것의 미디어 재매개가 왕성하게 그죠? 그 후속적으로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자, 자코비안 드라마가 디지털 미디어에서 다양하게 전유되는 이유가 바로 자코비안 드라마에 내재된 앞에서 얘기했죠. 그 시대에서 많이 발현되었던 어떤 그러한 특성들을 우리가 지금 현대적 자코비안 포스트 모던한 특성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특징 지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드라마에 내재된 어떤 현대성의 어떤 그런 재해석이 그죠? 재해석에 우리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디지털 플랫폼에서 재매개되고 있는 자코비안 드라마에 우리가 초점을 두게 됩니다. 자, 디지털 미디어는 또 다른 텍스트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디지털화된 자코비안 극은 현대적 사유를 산치에 전이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계속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한 특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자코비안 드라마의 작가는 그죠? 뭐 누가 있느냐? 뭐 크리스토퍼 말로우라든가 그죠? 뭐 존 웹스터라든가 자, 우리가 오늘 또 보게 되는 존 포드, 또 기타 등등 여러 좀 몇 명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꼭 존 포드만 우리가 자코비안 드라마의 어떤 그런 작가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존 포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론에서는 그죠? 본론에서는 제가 이제 서론 부분이라서 앞으로 우리가 본론에서 어떤 내용을 그죠 연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수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방향을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고 그죠 본론에서는 자 본론에서는 이제 저희들이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자코비안 드라마 중 존 포드 예 그죠 가압교도 그녀가 창렬하니 제가 선택했습니다. 특히 앞에서 얘기했죠. 2012년 데클린 도넬란 감독이 측바이졸 극단 이 영국의 그 런던의 발비컨 극장에서 공연한 것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측바이졸 이 극단이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해서 해외에서도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지금도 아직 극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자, 본론에서는 우선 그녀가 창렬한 이런 극에 대한 공연이라든가 각색 작품에 대한 선형 연구를 잠시 언급합니다. 그 다음은 디지털 패라텍스트인 리뷰라든가 유튜브라든가 블로그, 특히 극단의 아카이브, 예, 그죠? 그런 특성을 또 고찰, 이것과 더불어서 무대 연출에서부터 보게 되는 다양한 미디어 매개를 구조적으로 해서 특히 하이퍼 매개된 어떤 재현이 이 극 안에, 그죠?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다양한 미디어 매개를 구조적으로 함께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근친상간에 처한 아나벨라 입장이라든가 그녀의 심리를 사실주의와 자연주의적 측면에서 또한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다층적이고도 현대적인 기표로 제가 해석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론에서 필자는 가엾게도 그녀가 창렬하니 그죠? 자코비안 드라마의 디지털 미디어 전유로서 디지털 매체 공간에서 관객은 어떻게 새롭게 시대 정신에 맞는 가치의 연극성을 정의 내리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라고 제가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디지털 매체 사용자인 관객은 새로운 미디어 공간에서의 관객으로 확장되고 집단적인 문화와 문학을 실천하는 지평을 넓히는 데 큰 역할을 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앞에 모든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영국 근대 초기 드라마는 새로운 방식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금도 외연 확정하고 있음을 제가 확인한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서론이라서 그죠? 좀 약간 대략적인 것만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 다음 그죠? 2주차 수업에서는 계속해서 본론에서 언급되고 있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언급하고자 합니다. 자, 다음 수고하셨습니다. 2주차 수업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